믿기 어려운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보 풍수의 한계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한양이라는 명칭은 우리말로 크게 밝다는 뜻입니다. 명당은 밝은 집터라는 의미이니 한양은 크게 밝은 터, 즉 큰 명당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한양이라는 명칭 자체가 풍수지리적 이상을 지명으로 선택하여 만든 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양은 건축물이나 성곽이 철저한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한양 천도 직후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잇는 성을 쌓아서 이를 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성의 출입문으로는 사대문과 사소문을 만들고 각종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풍수지리설의 사상적 토대인 음양 오행이 주축이 되었으며 특히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왕도 건축에 적용되었습니다. 중앙에는 토와 황색의 상징으로 경복궁과 보신각을 배치하였습니다. 동쪽에는 목성과 청색의 상징으로 낙산이 청룡이 되었고 동대문인 흥인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서쪽에는 금성으로 백색을 상징하고 인왕산이 백호가 되며 서대문인 돈이문을 배치하였습니다. 남쪽에는 화성으로 적색을 상징하고 남산이 안산, 관악산이 조산으로 주작이 되며 남제문인 숭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북쪽에는 수성으로 흑색을 상징하고 북악산이 현무가 되며 북대문인 소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양의 각 방위의 오방인 동서남북 중 오행인 목화 토금수, 오색인 청적 황백흑, 오신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황제, 오상인 인의 예지신, 오성인 목성 금성 화성 수성 토성을 각각 배치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대문에만 유독 가을지자를 하나 더 넣은 것은 좌청룡인 낙산이 우백호인 인왕산에 비해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풍수술법상으로 청룡은 남자를 의미하므로 왕손의 단명이 예상이 되어서 산이 움직이는 모양인 가을지자를 넣어서 청룡의 산 길이를 길게 연장시킨 비보풍수적 처방인 것입니다. 게다가 동대문만 옹성을 쌓아서 성문 앞을 이중으로 보호한 것도 청룡인 낙산이 낮고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구의 허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관우장군을 모신 사당인 동묘를 세웠습니다. 한양은 주산인 북악산이 342.4m이며 그 앞으로는 262m인 남산을 사이에 두고 손님산인 629m의 관악산과 대자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북악의 혈처에 경복궁을 건립하였고 주산에서 혈처로 연결되는 기맥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과 선조는 북악에서 돌을 캐지 못하게 하였고 중종은 농작물의 경작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관악산의 강한 기운을 누리기 위해 관악산에서 뻗어내린 호암산 꼬리에 호압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호암 북쪽에 돌사자를 묻고 호암 남쪽에는 돌로 조각한 개 4마리를 묻었습니다. 이것도 호랑이로 하여금 북쪽을 두려워하고 남쪽의 개를 불쌍히 여기도록 한 비보풍수입니다. 한양은 주작인 관악산이 현무인 북악산보다 높아 외부 세력이 넘보는 불안한 행국이며 관악산의 형상이 오성 중에서 매우 강한 화기를 지닌 화산에 해당이 되므로 이를 막아내기 위한 풍수적 비보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한 화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1차로 화기는 불로서 막는다는 원리에 의하여 관악산과 경복궁 사이에 있는 남대문의 이름을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의 상형 문자인
노펄 숭자와 오행상 화에 해당하는 예도 예자를 사용하여 숭례문이라고 하였고,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만들어서 불이 타오르는 행상을 표현함으로써 관악산의 화기를 막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복궁이 불타자 대원군은 화기를 2차로 막아내기 위해 경복궁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광화문 앞에 바다동물인 해태상을 세우는 화방풍수를 봉행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옆에 있는 삼성산에 해태상과 연못을 만들고 관악산 주봉인 연주봉에는 9개의 방화 부적을 넣은 물단지를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한양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났고 왕가에서는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왕권 다툼으로 피를 보았으며 수차례의 외침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양의 화방풍수는 이러한 지리적 취약점을 비보풍수착으로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울에는 풍수술법에 의해 조성된 건조물이나 지명 등에 붙여진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산의 서쪽 머리는 누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 하여 잠두봉이라 하고 잠실에 뽕밭을 조성하고 잠실을 세웠습니다. 또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 인수봉이 어린애를 업고 나가는 모양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이 산줄기의 남서쪽 끄트무리 봉우리의 이름을 모악이라고 하고 남쪽 고개를 떡고개라 하여 남산 동쪽 고개를 벌아령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떡을 들고 집을 나가려는 아이를 꿰거나 때리겠다고 얼러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명을 활용한 비보풍수입니다. 조선왕조는 왕궁 조성 초기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한양도성의 풍수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눈물개원 작업에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한양 땅이 지닌 흠결을 치유할 수는 없었고 흉사는 5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엔 나라마저 일본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양도읍이 지닌 풍수적 흠결은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국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실체를 보면 비보풍수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비보작업의 한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보풍수의 실태가 완연히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땅의 흠결을 비보풍수 작업으로 보완하면 완전한 땅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보 과신풍조가 결국 지기를 훼손하고 자연 풍광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을 대단한 사람인 양 바라보고 금전적 손실을 마다하지 않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풍수사기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실제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속지 않는 현명함을 기대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